과거 제가 20대 초중반 시절 정도까진 헬스장에서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을 이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운동 정보들이 퍼지면서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은 프리웨이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운동을 안 하는 분들께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충 좋다 이야기만 들었지 장점에 대해선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고 자세가 어렵고 그로 인해 운동이 힘들어 망설여지는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간은 척추를 곧게 세우고 유지하는 코어 근육의 중요성이 높고 안정적인 코어를 가진 사람일수록 비교적 더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과거 디스크가 아닌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각 근육 간 조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코어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하게 단련되면 척추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힘을 낼 때 중심이 튼튼할수록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코어 근육이 있는 몸통 중앙 부분을 우리 몸의 파워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허리나 복근에 힘을 주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만 포함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등 운동, 랩풀다운과 풀업, 이 두 운동의 동작은 같지만 머신의 몸을 고정하고 발을 당기는 랩풀다운에 비해 손이 고정되고 몸통을 당기는 풀업은 동작 내내 몸통의 흔들림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코어 근육이 개입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통을 만들기 위해 하는 단관절 고립 운동인 덤벨, 바벨컬조차 주동근인 이두근보다 복근과 같은 코어 근육이 먼저 수축한 이후 팔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보다 기둥이 튼튼한 나무가 더 크고 오래 살아갑니다. 프리웨이트를 통해 자연스레 단련된 코어는 여러분의 건강에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머신 운동은 보통 움직임의 경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의점만 인지하고 그냥 힘을 주면 알아서 운동 자세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겉근육과 속근육, 보통 겉근육은 큰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속근육은 움직임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죠. 흔히 웨이트는 겉근육 운동, 필라테스는 속근육 운동이라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속근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신대요. 당연히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 몸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루게 될 텐데 겉근육만 강하고 속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못 버티겠죠? 웨이트는 아니지만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 투수가 힘든 여러 어깨 부상 중 흔한 경우가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이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4개의 속근육인데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는 강한 힘으로 인해 어깨 관절에 걸리는 큰 부담을 안정시키고 버티다가 어깨 관절이나 회전근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공을 던지는 충격으로부터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회전근개 단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는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에 속근육보다 겉근육이 더 발달하는 게 사실이지만 머신이 정해주는 경로로만 운동하는 건 우리의 움직임과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의 발달 부재를 초래할 수 있기에 프리웨이트로 나 스스로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속근육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도 어떤 움직임에 대해 하나의 근육만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 몸은 어떤 움직임이든 한 근육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협응입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소제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머신 운동은 여러 근육을 사용하기보단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만 집중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이 일어날 때 파워존인 코어가 가장 먼저, 관절을 보호하는 안정근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큰 힘을 내는 주동근이 수축합니다. 이 순서가 알맞게 일어날 때 우리는 안정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코어와 안정근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머신 운동은 이러한 순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80만 명의 사고 사망 원인 2위, 전체 질병 중엔 암에 이어서 5위, 한국인 질병 부담 순위 7위로 간암, 위암보다 높았던 사망 원인은 낙상 사고입니다. 굳이 노인층이 아니더라도 길을 가다 발목을 삐거나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이나 빙판길 같은 곳에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거나 하는 건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합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축구, 농구하다가 손목 발목에 깁스하고 철심 박은 애가 한둘이 아니. 인체의 무게 중심은 배꼽 근처에 있는데 스쿼트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중량이 배꼽 위에 있는 운동들은 덤벨, 바벨의 질량 때문에 무게 중심이 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뚜기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지만 반대로 무게 중심이 위쪽에 위치한다면 잘 넘어지겠죠? 즉 바벨 스쿼트, 극단적으로 가면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동작들은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인체 무게 중심도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욱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무게 중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발의 중앙인 미드풋 혹은 복숭아뼈 앞에 수직선상 부근에 무게중심선이 있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처럼 서 있는 자세로 하는 프리웨이트들은 내가 운동하는 동안 이 인체 무게중심선에서 무게중심이 앞, 뒤 등으로 변화가 생기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선에 내 무게중심을 고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하강 동작에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이완성 수축을 통해 근섬유에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보다 큰 근성장을 이루려는 것과 반동으로 인한 관절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이유 이외에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물론 좌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좌우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 팔, 다리에 더 많은 부담이 실리겠죠? 즉 머신은 좌우 양쪽이 따로 움직이는 머신이 아니라면 내가 왼쪽에 더 힘이 들어갔는지 오른쪽에 힘이 더 들어갔는지 헬린이 입장에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는 앞뒤 좌우로 불균형이 생기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고유 감각 수용기, 쉽게 말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눈으로 땅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근육, 관절, 인대 등에 있는 우리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감각 센서를 더 활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형 감각은 사실 걷고 뛰고 런지 같은 동작이나 밸런스 볼에서 스쿼트처럼 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동작이 더 효과적이긴 한데 머신과 프리웨이트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도 프리웨이트가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머신 운동을 싫어합니다.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아서 머신이 몸에 안 맞습니다. 옷 사이즈는 근육과 지방으로 95에서 105로 늘렸지만 타고난 골격 때문인지 머신으로 운동하면 여전히 95 사이즈 육신으로 105 사이즈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이라면 대부분 저보다 키가 커서 별 문제가 없으시긴 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여성분들의 고충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성분들도 어지간하면 나보다 키가 크던... 아무튼 머신도 좋은 머신들은 이런 단점이 많이 개선되는 추세라 들었지만 실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이 쓰는 머신들은 아직 이런 단점이 존재하기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체형에 따라 운동 조건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는 바벨은 내가 손 넓이를 조절 가능하고 덤벨은 아예 고정된 부분이 없으니 내 체형에 맞춰서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틀어진 자세로 인한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머신이 기성복이라면 프리는 맞춤옷이라 생각합니다. 프리웨이트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안 잡히니 궤적도 들쭉날쭉 삐뚤빼뚤 앞뒤 좌우 마구 흔들리니 20kg 빈봉조차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덤벨은 바벨과 달리 양손이 따로 놀다 보니 더 어렵고요. 하지만 운동을 몇 달쯤 꾸준히 하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보통 공통된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빈봉도 무거워서 아니 사실 별로 무겁지도 않았는데도 막 휘청휘청 했는데 지금은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신기하다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프리웨이트가 어려워 보여서 혹은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느껴져서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센터의 트레이너나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인에게 자세 봐달라 부탁하고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듯 처음이 가장 어려울 뿐 한 달이 아니라 2주만 지나도 그 지루한 고비만 넘기면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꾸준히 도전했고 매일 나아졌고 내 노력으로 성장했다는 성취감이 앞으로 여러분의 운동을 이어나갈 나의 피트니스 스토리의 초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